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욕구 사정을 하여야 한다거나 입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빡빡한 업무 스케줄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유심히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업무가 종사자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 업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 대한 종사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급여 제공 과정을 흐름도식으로 그려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의 이해와 더불어서 한층 종사자 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분과 입소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입소 상담 후에 보호자분과 함께 표준 약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보호자분께 복사해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입소하기 전에 감염병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입소하시기 전에 미리 지정된 병원을 안내를 해드려서 그 병원에서 감염병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것인데, 현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만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염병 검사는 입소 이후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감염병 검사 후에는 어르신께서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십니다. 자, 입소를 하시면 시설에서는 이 작성한 표준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 계약 통보를 하게끔 되죠. 그래서 이 급여 계약 통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계약일은 언제고, 또 급여 계약자는 누구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는 어딘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즉 롱텀 케어에서 작성해서 입력해서 공단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4일은 바로 입소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이 되겠죠. 입소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내에 욕구사정과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데, 욕구사정, 집중배설 관찰, 그리고 낙상평가, 또 인지기능 검사, 또 일상생활 동작평가, 또 우울증 검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합니다. 자, 욕구사정 등 이 롱텀 케어에 보시면은 롱텀 케어에 서식이 되어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 롱텀 케어에 되어 있는 서식은 롱텀 케어 서식을 활용해서 그 롱텀 케어에 입력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평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일 때에는 되도록 가급적 그 양식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롱텀 케어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물론 꼭 다 좋은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평가 주관자가 제공하는 서식이니까 가능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롱텀 케어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이내, 여기서 얘기하는 30일은 바로 입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죠. 30일 이내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한다.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계획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즉 롱텀케어에 입력을 하죠. 그리고 출력한 후에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단에 통보를 하게끔 되죠. 그리고 공단에 통보하고 나서 다시 또 한 부를 출력을 해서 종사자 여러분들께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어르신, 해당하는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분께 설명을,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설명한 급여 제공 계획서는 비치를 해둬서 종사자분들께서 언제든지 비치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등급갱신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등급이 갱신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등급갱신 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급여를 재계약했을 때에는 이 재계약한 또 급여 재계약 계약의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준약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급여 계약 통보를 하고, 욕구 사정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제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욕구 사정 및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제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여기 단계로 가는 거죠. 욕구 사정 및 평가, 그리고 이 욕구 사정과 평가를 하고 나서는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공단에다가 통보를 하게끔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연 1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필요시 즉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급자 어르신의 급격한 건강 상태가 변화돼서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만 변경해서 통보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예 욕구 사정과 평가를 다시 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월 1회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평가에서는 분기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할 때에는 조금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례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저희 케어스트로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 회의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욕구 사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또는 이 사례 회의에 따라서 욕구 사정은 하지 않고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수립해서 보호자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공단에 다시 통보를 하고 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 1회로 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있죠.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는 반기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기별로는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체계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를 권장을 하고 있죠. 자, 분기별 1회인데 1분기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정도로 가고, 그리고 2분기, 즉 반기에 해당할 때에는 2분기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수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갑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에 다시 욕구 사정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를 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욕구 사정이나 평가는 하지 않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르신께서 만약에 퇴소하시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해서 보호자분에게 제공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 연계 기록지도 롱텀케어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양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따라서, 그 양식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고 출력해서 제공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를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 밴드로 또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급여 제공을 우리가 하면서 이에 따라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리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노인복지시설로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